특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민특검이 지난 8월 뭉갠 정황이 분명합니다. 특검 관계자가 이 진술을 외부에 보고한 게 드러날 경우 문제는 더 커집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관련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수사 불개입을 천명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의 더 멘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일교 수사 얘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교가 22년 대선 당시에 여야에게 접근을 시도한 사실에는 이제 이론이 없습니다. 접촉했거나 접촉하려고 한 여야 거물의 이름들은 나왔고 이 중에는 대통령 측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자 모두가 펄쩍 뛰고 있지만 보기 드물게 엄청난 게이트이고 대선과 연결된 일임은 분명합니다. 문제점 많죠.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현안은 누가 수사할지입니다. 곧 수사 주체입니다. 여당은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야당들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항상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주장하고 여야가 또 바뀌면 반대로 말을 합니다. 특히 여당은 현재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검찰을 거의 빈사 상태로 만들면서 경찰이 수사 주체로 등장하는 현실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그러나 경찰은 이런 정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특수수사를 해본 경험이 아예 없었습니다. 경찰이 전재수, 정동영, 정진상, 이종석, 나경원 등 수사를 하면서 여당, 야당의 입김을 버텨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찰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조차 경찰을 믿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경찰의 지휘자는 행안부 장관이죠. 현역 민주당 의원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 수사와 거리를 두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외풍에 원래 약한 경찰이 정기 인사가 임박한 직무대행 체제에서 소신 갖고 수사를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검찰이 물론 기소하겠지만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을 것이고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경찰이 그렇고 그런 수사 신용만 하다가 끝나면 국민들이 수사를 손절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도 유일합니다. 여당이 아무리 싫어해도 통일교는 특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후속 2라운드로 종합특검을 내세워서 내년 상반기 전국을 주도할 계획을 갖고 있었죠. 갑자기 통일교 스캔들이 등장하면서 공수가 바뀌면서 종합특검이 꼬이고 있습니다. 여당이 의석을 배경으로 버티게 들어간다면 특검 공방은 지루하게 계속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거대 여야당 입맛대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이 여론에 밀려서 특검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상례대로 거대 여야가 논의해서 특검법 만들고 특검을 임명하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어불성설이죠. 민주당과 국힘당 그리고 대통령실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 아예 빠져야 합니다. 선례가 없는 일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별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검을 수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딱하게 돼버렸습니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쥐어짜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다면 가칭으로 통일교 특검 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생각납니다. 거대 여야가 아예 빠지고요. 나머지 야당과 민간단체, 예를 들면 변협이나 법학교수협의회 등의 주도로 특검법안을 만들고 특검 후보를 선발하는 겁니다. 거대 여야가 수사 대상임을 자인하고 반성하면서 이 절차를 받아들이고 법적 절차에 협조한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특검을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수사할지 곧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을 결정하는 일 역시 만만치 않죠. 당연하게 여야 정치인과 당시 윤석열, 이재명 캠프 핵심을 수사와 조사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동시에 통일교 내부 수사가 복잡하게 전개돼야 하는 건 물론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더 복잡한 수사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민중기 특검입니다. 민특검이 지난 8월 통일교 윤본부장 진술을 받은 뒤 이를 뭉갠 정황이 분명합니다. 만약 내부적으로 여러 달 동안 여야 거물들을 공평 공정하게 수사할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면 하나하나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논란이 없었다면 더 큰 문제겠죠. 특검 관계자들은 범죄를 은폐하는 작업에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엄숙하게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민중기 특검 관계자가 이 진술을 외부에 보고한 게 드러날 경우 문제는 더 커집니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보고했는지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 보고를 받은 누군가와 상급자가 있다면 수사받아야죠. 이 수사를 하지 않고 덮으려 한다면 다시 수사 은폐의 의혹을 받게 되고 수사는 신뢰를 잃을 겁니다. 제일 큰 수사 대상의 정점은 청와대입니다. 통일교와 연계해서 드러난 대목만 봐도 수사를 비켜갈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22년 1월 이재명 후보와 짐 로저스의 온라인 대담을 가질 때, 또 25년 6월 짐 로저스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 통일교 흔적 보입니다. 한학자와의 면담 얘기 나왔죠? NBA 스타 농구 선수 면담 얘기 통일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관하고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2월 들어 2차례 통일교 관련을 언급했습니다. 이 국무회의는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다 보고 들었고 이 자리에서 통일교 해체라는 매우 강경한 표현과 입장이 나와 주목받았습니다. 이 언급을 한 배경과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는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청와대 임무는 이겁니다. 수사의 성공을 위해서 청와대는 수사 불개입을 천명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수사 불개입 선언만 하는데 그친다면 수사는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할 겁니다. 통일교 수사는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통일교가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해온 만큼 국제적 주목을 받는 건 당연하고 특히 미국과 일본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 암살 이후 통일교의 통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에 있습니다. 통일교와 일본 정치권의 연계가 한국 정치권에서도 똑같이 사실로 입증될지 일본 통일교가 한국 통일교 본부와 어떤 연계를 갖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부터 폴라 화이트 케인 백악관 종교국장에게 직접 보고를 요청한다고 봐야겠죠. 워싱턴 타임즈와 이 신문의 백악관 출입기자 역시 바쁠 겁니다. 진전에 따라서 외교 현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미국 주요 정치인을 접촉하려 할 때 통일교 인맥을 직접 이용한 점으로 볼 때 이들이 통일교 사태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재미있는 대목은 북한이 통일교 수사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통일교와 북한은 가까웠고 미국과 일본의 정보기관들은 특히 돈의 흐름에 주목해 왔습니다. 통일교 수사는 이제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제적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여권이 의석수를 방패로 특검을 피해보려고 한다면 그 후과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중단기적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영향이 크고 길게는 정치권의 미래에 파문이 클 게 삼척동자의 눈에도 분명합니다. 윤석열 재판, 그리고 이른바 내람 전담 재판부 등 논란이 어우러져서 통일교 수사 전국으로 국내 정치 전반이 어지럽습니다. 거대 여야당과 청와대가
명심해서 국민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뭘 하는 채라도 해야 할 단계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